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량평TV NJ입니다. 작년 봄에 제가 타고 있던 캐딜락을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X6M인데요.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차로 주고 샀다면 가격 대비 저는 그렇게 크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딸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용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쯤에 바꿔야 될까 했지만 요즘에 자동차 시장이 너무나 막 널뛰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더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론적으로 구매한 건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X7입니다. 또 BMW인데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BMW 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BMW 바가 아닙니다. 사실 이 X7을 사기 싫어서 정말 많은 리서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대형 SUV는 X7이어야 하는지, 왜 저희가 다른 차량을 제껴두고 이 X7을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X7은 2021년형입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2021년형만의 변화가 꽤 있어요.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꽤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차량을 사기 전에 고려한 차량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3열 SUV 중에서는 제가 익스플로러 ST 모델을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차량이면서 좀 고급 모델인 에비에이터를 또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비에이터랑 익스플로러는 차량이 너무 작아요. 전장면에서도 200인치가 안 되는 좀 짧은 전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3열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세대부터는 루프를 너무 눌러놨어요, 3열 쪽을. 그래서 좀 날개 형상처럼 만들려고 해갖고 루프를 쪼았습니다. 그래서 3열이 밑에서 쪼이고 위에서 쪼여서 샌드위치가 돼서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트렁크가 넓은 2열 차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3열 SUV를 구입한다고 하면 정말 3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구하려고 봤었습니다. 사실 3열 유니바디 SUV 중에서는 트래버스가 가장 커요. 트래버스가 전장도 크고 넓이도 크고 3열에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장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좀 고급차로도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난 세대 GM의 3.6 자연흡기에 대한 제가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뷰익의 인클레이브도 제가 제외를 했었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대형하고 그리고 GLS 그리고 이 X7이었습니다. 저는 아우디를 가고 싶었는데 Q9은 아직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기다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우디는 또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GLS하고 트럭 베이스를 한 SUV들을 봤었는데 트럭 베이스로 한 SUV는 저는 또 제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다리 플랫폼에 올라간 차량의 승차감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람들이 승차감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2열, 3열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보조석에 앉은 사람들 승차감은 트럭 베이스 차량이 상당히 좋아요.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드라이빙하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관점에서 재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롤이 심하다기보다는 요즘에 새로 나오는 GM의 대형 차량들은 상당히 바디 컨트롤을 잘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작게 오실레이션 되는 이 찰랑거림이 좀 운전하는 사람한테 좀 거북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 플랫폼에 올라가는 대형 SUV들은 실내 크기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집 차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량을 사는데 차고에 넣지 않는 게 또 꺼림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남은 게 GLS랑 X7 밖에 없습니다. 제가 X7을 사기 위해서 제 이유를 다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GLS랑 둘이를 나눠봤는데 가격이 비슷해요. GLS가 조금 더 차량이 크기도 합니다. 사실 GLS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같은 가격에 기본 옵션들이 차이가 너무 나요. 기본으로 일단 들어가는 게 S7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패키지들을 넣었을 때 더 많은 기능들을 X7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LS 같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 차량의 가격이랑 비슷한 GLS를 봐도 차량이 좀 많이 허전하고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GLS를 구한 제가 가장 큰 이유는 3열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열 SUV를 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3열이다. 솔직히 그런 걸로 하면 X7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GLS도 3열을 가게 되면은 많은 3열 차량들이 3열 좌석이 그냥 트렁크에 좌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GLS에 문루프를 넣어도 3열은 좀 답답합니다. 3열 위에 따로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 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X7 같은 경우는 5존 클라이밋 컨트롤이 돼가지고 3열에서 3열만의 공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C필러, D필러 사이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GLS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간이 조금 더 GLS보다 좁아서 그렇지 3열이 훨씬 더 쾌적하고 같이 장거리까지 가는데 가장 문제없는 차량이 X7이라고 생각을 해서 X7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X6M 4.4L 트윈 터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은 패밀리카를 원한다 그래서 아우디를 봤었어요. 아우디가 느리긴 하지만 GLS도 같은 맥락으로 GLS를 가려고 많이 봤었지만 두 차량을 비교해서 시승을 해봤을 때 역시 주행 성능은 GLS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패밀리카로 중형 SUV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GL1을 갈 텐데, 대형은 X7이 갖고 있는 스포티한 운전 성능 그리고 엄청 고급스러운 주행 성능 다 가지고 있어 갖고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사실 풀옵션은 아니죠. 풀옵션은 진짜 옵션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풀 패키지 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6가지 패키지가 전부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1년 X7은 조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BMW가 적용이 살짝 늦었습니다. 아우디도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빨리 적용을 했었고, 벤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48V 하이브리드가 정말 최적이고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BMW는 늦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X7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행 성능이 제가 옛날에 2019년형을 몰았을 때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역시 벤츠처럼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사이에 얼터네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직결감이 정말 최적으로 맞춰진 만큼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X드라이브 40i가 가지고 있는 엔진을 보조하기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BMW X7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애플 카플레이만 가능했었고요. 그것도 옛날에는 돈을 내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유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무선 앱 커넥트가 들어가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료로 그리고 무선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GLS랑 직접적인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GLS보다 좀 공간이 작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조금 작긴 하지만 3열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뒤에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눕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와상처럼 누워야지 들어가는 그런 좀 좁은 공간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뭐 저희는 이렇게 루프렉을 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인 이상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이 루프렉 위에 스토리지 그 박스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짐을 실던지 아니면 유모차를 실던지 할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더 자세한 부분은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제가 GLS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세대 BMW 리뷰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불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고급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질을 좀 고급스러운 걸 쓰기도 썼었고 그리고 뭐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좀 세련되게 좀 디자인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우디랑 벤츠랑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X7
X세븐을 제가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3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3열을 운용하는데 편의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모든 좌석에서 2열, 3열을 거의 대부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앞열에서도 2열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했다든지, 아니면 2열에서도 썬루프하고 선쉐이드 자동으로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3열에서도 2열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트렁크에서도 2열, 3열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특히나 2열에서는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시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엄마가 왼쪽에 앉아 있어 갖고 그 반대쪽에 있는 선쉐이드까지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선쉐이드를 서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이 다 돼 있어요. 선루프가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충전 포트도 다 따로 있고, 시트 컬러의 가죽으로도 암레스트 쪽이 다 이렇게 커버가 돼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의 쾌적함은 X7을 따라갈 차량이 없는 걸로. 그리고 공간상으로 봐도 180이 안 되는 성인이면 충분히 3열에 앉아서도 헤드룸, 레그룸 충분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패키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X7에 들어갈 수 있는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콜드 웨더 패키지라고 해갖고 5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열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프로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럭셔리 시팅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시트도 좀 다르고,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익스큐티브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익스큐티브 패키지를 꼭 넣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크리스탈 기어봉이랑 크리스탈 조그 다이얼 때문이에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익스큐티브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썬루프가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가 됩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같은 색깔로 LED가 이렇게 술을 놓습니다, 별처럼.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갖고 파킹 카메라가 이렇게 3D로도 보이게 돼 있고요. 만약에 좁은 지역에 들어가갖고 파킹을 했을 때 일정 거리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차량이. 그래서 빠져나오는 버튼을 누르면 그걸 이렇게 자동으로 좁은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밖에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었는데, 뭐 인테리어 쪽 이거를 떠나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었어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량인데 벤츠랑 비교되는 부분이 있죠. 에어컨 컴프레서가 기계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에 또 옵션을 따로 넣게 되면은 전동 컴프레서가 들어갑니다. 제가 사실 전동 컴프레서를 만드는 엔지니어인데, 그 디자인하는 쪽 엔지니어인데, 전동 컴프레서의 이점이 엄청 많아요. 컨트롤이 엄청 자유롭죠. 전동 컴프레서 자체를 봤을 때도 엔진의 토크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딱 필요한 양을 딱 조절하는데 전동 컴프레서보다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컴프레서도, 기계식 컴프레서는 엔진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토크를 뺏어 먹어요. 특히 고속에서 많은 토크를 쏟아내고 싶을 때 좀 걸리적거립니다, 사실 기계식 컴프레서는. 그래서 전동 컴프레서를 쓰는 이유 자체가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행하면서 모아놨던 그 배터리 에너지로 컴프레서를 돌리게 되고, 엔진이 진짜 100% 파워를 끌어내야 될 때 컴프레서한테 힘을 뺏기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실 M50i도 좀 눈이 갔습니다. 이것까지 M50i로 타게 된다면은 연비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패밀리카로 탈 건데 좀 너무 퍼포먼스보다는 좀 편안한 주행감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40i가 전혀 나쁘지 않고요. 지금 335마력에 46토크가 넘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크기를 끌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차인데다가 덩치가 큰 차이기 때문에 차라리 GLS보다 벤츠 파워트레인이 정말 마음에 들긴 하지만, BMW는 좀 더 저속 저RPM에서 바퀴에 전해지는 토크를 좀 더 많이 전달되도록 세팅을 해 놓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딱 타봤을 때 시내 주행 위주로 했었거든요. GLS에서 힘도 안 나왔고, 벤츠 SUV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게 높은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좀 찰랑찰랑거림이 좀 심하거든요. 거의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처럼 좀 찰랑거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X7을 정말 좋아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만 GLS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커브를 틀 때 몸을 당긴 듯이 엄청 부드럽게 싹 감아줬어요. 근데 역시나 저는 X7이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안아주고 감싸주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코너감보다는 바닥에 오히려 더 쫙 당겨주는, 그래서 차량의 수평감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G포스를 몸으로 안 느껴지도록 하는 바디 컨트롤이었거든요. 그래서 GLS보다는 고급성이 살짝 떨어지기는 하지만 의외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재미를 좀 덜 놓치게 해주는, 제가 2021년형을 굳이 고른 이유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3리터 터보가, 트윈 스크롤 파워 터보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차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모터가 초반 바퀴 굴림까지 싹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칠감을 상당히 많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GLS에서 많은 돈을 줘야지 넣을 수 있는 이 바디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패키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넣으면은 진짜 GLS가 정말 궁극적인 대형 차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핸들링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디 컨트롤이랑 대응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도 대형이지만 사실 대형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X5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이 주행 때 엉덩이 부분이 찰랑찰랑 거림이 어차피 대형이라서 더 크거든요. 근데 코너링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바디 컨트롤이 저는 X5하고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외로 X5를 이번 세대에 몰아봤을 때 약간 아우디의 조향을 벤치마킹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칼 같은 조향, 그리고 매끄러운 조향을 하려고. 근데 그만큼 차량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중형 SUV의 그런 묵직함과 컨트롤을 두 마리를 다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묵직함이 쪽 빠져버리고 차가 너무 좀 매끌매끌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아우디보다 떨어졌던 부분은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X7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속 고속으로 넘어갈 때 이 조향각 변화가 커요. 많이 커요. 많이 큰 거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데 저속에서 너무 조향각을 크게 먹여놔가지고 조향을 쓸데없이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가지고 특히 시내 주행이 많은 한국, 물론 뭐 고속도로 많이 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나,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저는 한 단계 낮춰 놓거든요. 중간에서 한 단계 낮춰 갖고 운행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렇게 벤츠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엉덩이 찰랑거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낮춰서 운행을 하거든요. 솔직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스포츠 트랜스미션 세팅에 에어 서스펜션을 하나를 낮춰 놓으면 고속 주행감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코너가 정말 이게 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깔끔하게 돌아가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게 플래시식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정숙합니다. 음악을 틀지 않고 에어컨을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정숙해요. 노이즈 캔슬링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 정숙합니다. 더더욱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족을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면은 이런 정숙함이 아이도 깨울지도 않을 것 같고, 뭐 벤츠도 분명히 정숙하겠지만 정말 정숙한 것 같아요. 특히 엔진 소음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오토 스탑앤고 있잖아요. 그 섰을 때 엔진을 꺼주고 이런, 그게 정말 심리스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되면서 그런 것까지 좀 심리스하게 돌아가가지고 소음 측면에서는 정말 플래그십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숙합니다. 제 차라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제가 이만큼 큰 돈을 쓰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차량을 구입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큰 차 두 개를 굴릴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은 저희 가족이 생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안녕.